네, 또 이렇게 오늘 해외발 악재로 인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내적인 또 이벤트도 있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좀 잘 넘겨야 할 텐데 전문가 모시고 또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살펴봐야 할 수급 최근의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사항들일 텐데요. 첫 번째는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시장 이슈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인데 오늘까지 5일 연속 진행이 됐고요. 어제까지 4일 동안에 한 2조 2,400억 원 정도 팔았고 삼성전자만 한 1조 4,800억 원 정도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의 한 66% 정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에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다소 좀 부정적입니다. 어제까지 9일 연속 비차익으로 주식을 팔았고 전체 규모가 한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차익은 15개 종목을 일괄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인데 결국 바스켓 형태로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은 지수를 팔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 26,500개 누적 포지션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수급적인 부담으로 그리고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담으로 일단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익장구 청산 환경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예, 준비한 그림을 한 3개 정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그림은 평균 베이시스와 차익거래 순매수 추이입니다. 일단 이번 만기에 수급적인 부담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차익거래 흐름을 보시면 5월 옵션 만기 이후에 1,900억 원 순이익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익거래는 전체적으로 매수 매도가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절대적인 어떤 잔고 부담이 낮은 상태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왜 이렇게 차익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냐 이 부분들은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4월 이후에 외국인 매매를 보시면 누적 포지션이 매도 우위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제한적인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단기적인 매매를 했기 때문에 선물 가격의 어떤 이론 가격 대비해서 시장 가격이 크게 괴리율이 크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네. 차익거래를 실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 베이시스 흐름을 보더라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론 베이시스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서 만기 앞두고 이론 베이시스로 수렴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차익거래가 발생하려면 이론 선물 가격에서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돼서 차익거래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부터서 이제 국가 지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면서 이들 쪽도 거래 비용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차익거래를 실행하기가 좀 이 매매 주체들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상 차익거래 시장은 상당히 매매가 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4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를 계속해서 나갔는데 근데 또 앞서서는 지금 6월 들어서는 지금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도가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외국인의 선물 매매 방향이 어떻게 보면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예, 사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5월 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보면 급격하게 매수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6월 4일부터 다시 급격하게 매도로 전환되면서 현재 누적 포지션들을 다시 3만 개 가까이까지 쌓아놓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최근 선물 매도는 삼성전자 매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6월 7일부터 집중적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현충일 전후에서 우리 시장에서 한 이틀 동안에 16,000개 이상 선물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를 팔았고 지수가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1조 4,800억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규모로
시가총액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을 팔았을 때 지수가 내려갈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합리적인 투자자로 하면 선물 쪽에서 매도 해지를 하고 파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최근에 매도 포지션들은 상당 부분 삼성전자와 연계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이 포지션이 언제쯤 환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이 시점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수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차익장구 청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스프레드 가격의 동향이 될 텐데요. 지금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스프레드 가격이 사실 6월 초까지만 해도 4월 이후에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1.75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 시장이 급락하면서 스프레드 가격도 지금 현재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어제부터 다소 좀 하락하기 시작해서 오늘은 1.2포인트 정도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스프레드 가격 대비해서 그동안은 고평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부터서 다소 이제 저평가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 현재 차익 잔고 누적되어 있어 미청산되어 있는 잔고들은 외국인 잔고가 거의 대부분인데 현재 외국인 쪽 차익 잔고 연계된 포지션들은 거의 롤오버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까지 한 36,000 계약 정도 매도 롤오버를 실행을 했고 오늘도 일부 매도 롤오버를 하고 있어서 일단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차익 잔고와 관련된 외국인 쪽 물량들은 거의 9월 물론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마감 동시효과에 나올 가능성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반적으로 수급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는 어떤 방향성을 예상하세요? 시장이 워낙 대외 변수에 지금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느냐 이제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증시 쪽인데 양적 완화를 빌미로 해서 사실 연초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해외 증시가 현재 차익 실현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이 여파가 이제 지지부진했던 이머징 마켓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진국 증시의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진정되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쪽 매도인데 국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매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를 보면 6월 7일 날 한 7천억 가까이 팔았고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 날 한 5천억 그리고 어제 2,500억 점차적으로 좀 줄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전보다는 다소 좀 축소될 것으로 보여져서 롱텀 펀드 쪽의 물량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외국인 매도도 결국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 쪽의 차익 실현과 더불어서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점차적으로 이번 주가 큰 고비를 보내고 다음 주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하락은 이번 주 정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또 짚어보고 싶으세요? 구체적인 종목들은 표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예. 이마트를 비롯해서 한 7개 종목이 신규 상장되고 반대로 한 7개 종목이 퇴출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급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이마트와 한국 항공우주 정도 정기 변경 관련해서는 예상이 되고요. STS 페노션이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서 내일 이제 신규로 GS 리테일이 신규 편입되고 STS 페노션이 제외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GS 리테일은 다소 좀 수급적으로 평균 거래량 대비 한 2배 정도의 자금 유입을 위해서 수급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